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4월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참고로 보이는 이 4월 달은 양력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 양력인지 음력인지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내 드린 겁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4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를 합니다.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좀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경우라 가지고 긴장은 조금 풀리고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도 느끼며 한가한 시간도 좀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언자 역할을 할 때 상당히 좋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또 하던 일들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4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겠고 또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다음을 위해 좀 기다리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덕이 좀 박하고 인연도 좀 박한 시기일 수도 있겠고 이 인성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라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미뤄두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기이지만은 직업상 조금씩 부침도 따를 수 있겠고 일처리가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조금씩 어려운 환경도 될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 간에 서로 간에 좀 보살피고 돌보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화합이나 사교에는 최고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하는 일들이 최고의 경지를 이르러 가지고 상당히 좋은 운세이지만은 직업상 조금씩 부침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씩 난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부침이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상당히 절정기에 다다르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 주장과 자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조금씩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이 일을 처리해가지고 자신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 이견을 좀 들어주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재물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지만은 아내와의 그 갈등 관계나 이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시기라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 추진하거나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인내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에 치중하시면은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에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시기는 좀 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날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이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좀 더 유리하고 리더보다는 참모직 같은 이런 생활이 조금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 생활에서 상당히 자신의 능력이나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는 그 승진이나 명예상승 같은 좋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겠고요.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자영이고요. 그 다음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역마살의 자영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고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으로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잦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자영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자영이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고 각종 사고수에도 노출되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그 이별수도 따르기 쉽고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운수업 같은 이렇게 그 원거리로 움직이는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 아니면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화해의 기회로 삼으면은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헤어진 연인이나 오랜 친구와의 재회를 하거나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이런 날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옛날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화개살이 삼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는 이런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분야인 종교나 철학, 학문 등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소 좀 특수하거나 색다른 학문에 심취하기도 쉬운 그런 하루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일날입니다. 급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날인 30일도 역시 급살의 원진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어느 정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따를 수 있으니까 이 급살운에서는 동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외 활동도 조금 위축되기 쉽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원진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급살이 원진으로 놓여 가지고 약간 흉작용으로 할 때는 손재수나 도난, 사기 같은 그런 문제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더구나 그 관제구설까지 생기기도 하는 그런 문제니까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좌천이나 명태 등으로 불명예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7일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외부와 좀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히 영리해지고 임기응변에는 상당히 능란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잘 풀리는 일이 조금 드물고 여러가지로 부침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충까지 함께하네요.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생각은 많지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이 함께할 때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관제구설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8일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 좀 거역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쉽지만은 그런 환경에 조금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거나 의의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견을 동조해 가지고 일들을 추진하면은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형제수가 따를 수도 있겠고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일약 자신의 신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윗사람들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9일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역마살과 같이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긴 일이 생기기도 쉽겠고요. 또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유통업 아니면 여행사 같은 이런 일과 조금 인연이 닿거나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살이 역마살하고 다른 점은 자신의 의사로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옮기거나 집을 옮기거나 이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겼을 때 그 결과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자영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연살의 자영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나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식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영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자영이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상당히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크게 실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쉽겠고요. 더구나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다 보니까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이렇게 형살에 놓일 때는 이성 간의 교제나 미팅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날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4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따르는 오히려 좋은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방합까지 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가를 기다리는 시험을 본다든가 선거를 치른다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최고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족합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런 행운도 따를 수 있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취직이나 승진 같은 좋은 기운도 따를 수 있겠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는 행운도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미혼자분들은 짝을 찾거나 데이트 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하루도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